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온전하게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만약에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화를 하고 이제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 말을 공연히 했나 변히 했나 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알아차리시고 그 마음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땅 치면은 지금 한창 말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마무리하고 싶어. 그 또한 내가 지금 굉장한 욕구나 어떤 습관이 있을 때 그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땡 치면은 숨 한 번 득 들이쉬시고 그대로 합장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도 계속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도 하고 싶어. 말을 또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는데 이 훈련이 잘 되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날마다 부부가 싸웠었는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니까 어느 날 내가 이 훈련에 이제 그분이 지도자 과정까지 했으니까 2년 하셨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막 얘기하는데 도중에 부인이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멈추고 듣더래. 그러더니 안에서 이렇게 뚝 봐서 자기 차례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바깥에 거실로 나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숨쉬고 멈추고 숨쉬고 몸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흥분되면서 그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있는데 부인이 방에서 나온 거야. 그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부인도 느꼈던 거예요. 남편의 눈빛을 보고, 눈을 보고. 그래서 둘이가 극전환을 하면서 두 분이 굉장히 좋아지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내놓으면 내지르게 되거든요. 습관상. 근데 이 내지르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저기 나왔네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얘기, 윤회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윤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인데, 자, 우리가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일단 마음이 뭔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신법, 마음 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신법에는 보시다시피 세간적인 방법하고 출세간적인 방법 두 개가 있어요. 세간적인 방법을 보시면 이게 약간 색칠해 놨죠. 목표가 고통의 치유에 있습니다.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관계, 인간 관계에서든 일단 내가 즐겁고 행복한 데죠. 치유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지금 내가 겪는 거에서 완화하는. 그리고 이제 출세관적인 방법은 수행 목표가 좀 다릅니다. 깨달음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존재들의 영기적인 관계, 상생, 그래서 봉사, 헌신하고 고통의 실체 자체를 완전하게 파악해서 아예 근본 뿌리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이 출세관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세간적인 간신법, 세간적인 수행 방법부터 알겠습니다. 세간적 수행 방법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윤회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왜 윤회하는지 왜 내 마음이 오락가락 들락날락 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또 윤회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윤회하는지 그 윤회하는 양상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육도를 윤회하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이해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이해하면 이제 두 번째는 자각을 해야 돼. 내가 순간순간 일상에서 경험하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육도 가운데 어느 세계에 머물러 있는지 일단 자각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자각하는 그 내가 어느 심리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에 그때그때 겪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수행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해 단계 하나 이제 잠깐 찬찬히 보면, 자, 마음이 왜 윤회하는 원인이 뭐냐? 그 윤회도에서 보면 제일 중앙에 뭐냐 하면 삼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삼독에, 그러니까 마음이 윤회하는 근본 원인은 세 가지 독성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이죠. 근데 이 삼독은 그럼 왜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삼독이 발생한 원인은 뭐냐? 그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거예요. 생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살아남는데 포커스가 있었지 행복해야 되는데 초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육이라든지 일반 이런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생존을 위해 우리가 거의 프로그래밍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독이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건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뭔가를 물이든 뭐든 의식주 필요한 것도 내가 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죠. 살아남으려면. 그럼 그걸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한다면 내가 화가 날 거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 생존에 그 필요한 그 탐하는 건 좋고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충분한데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이 그렇게 돼버렸어. 진화 과정에서 내가 생존에 충분해요. 그런데도 그 선을 넘어서 어느 선에서 내가 멈춰야 하는지를 몰라. 계속 갈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탐해. 그리고 뭐예요? 그 방해되거나 내가 원하는 거에 잘 안 이루어지면 화가 나고,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게 내 자신에게 진짜 유익한지 이로운지조차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자신,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이미 충분한데 계속 원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갈망해서 그것이 내 자신과 타자에게 해롭고 전혀 유익함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삼독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삼독에 중독되어 있는 나머지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가지고 내가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좋으면 뭐예요? 건강한 행동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다가 그 음방 상태가 나빠졌다고 판단되면 불건강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욕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심해지면 뭐 약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파괴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유익함과 유익하지 않음에 대한 지금은 거의 파악 자체를 잘 못한 채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게 됐다. 그래서 이 고통을 순환하게 되는,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순환을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여기 육도에서 참고사항은요, 개인에 따라서 특정 영역이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각 영역은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교리에서는 지옥 악의 축생은 사막도라 그러죠. 더 나쁜 거고 업이 더 두꺼운 거고, 천상 아수라 인간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데, 지금 이 심리적으로 보는 이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다 뭐예요? 똑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생 같은 경우는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욕망은 역기능이기도 하지만요, 순기능은 축생 스타일이 가장 보면은 지금 임상적으로 보면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추진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해결해가는 그런 굉장한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는 어떠냐? 인간도는 어떤 인간적인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물음을 갖는 거는 훌륭한 일이지만 엮이는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개념적이야, 관념적이야, 편견이 심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 습득하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프레임을 씌워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인간도도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그러면 화를 내는 거 지옥도는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NO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이미 없어졌어, 끝났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계속 화가 돼. 그러면 그거는 역기능이죠. 네,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윤회하니까 질문합니다. 어쩌라고? 인생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독 상태가 심해지면요, 주변을 괴롭히고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괴롭히고 물들여요. 그래서 고통의 악순환을 만든다. 그래서 왜 그 업의 행위에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해로운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도 모른 채 점점 업장이 두꺼워진다. 이래서. 그래서 고통과 악행이 강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윤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각을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알아차림으로써 뭐예요? 적당한 거, 충분하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37조도법 들어보셨는지요? 37가지 깨달음으로 가는 그 37조도법에 보면 첫 번째가요, 맨 먼저가 사념처예요. 싱수신법이죠. 두 번, 사념처가 자각이 잘 돼요. 브레이크를 만들어요. 브레이크를 잘 만들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사정근이 돼요. 4가지 올바른 수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도 안 돼, 브레이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죽으라고 노력만 해, 애만 써.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이게 또 유익한 길로 가는지, 더 악순환을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근은 4가지 올바른, 무엇이 유익하고 신구의 삼업이요. 나의 신구의 삼업이 하는 게 어떻게 내가 신구의 삼업을 행위하는 것이 해로운지 유익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사여의족이 옵니다. 마음이 좀 더 자제로워진다.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그래서 이 부분이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또 뭐 설명 또 해놨어요. 자, 마음을 자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배운다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하나를 배웠으면 이것을 내 일상의 내 경험 속에서 그 가르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직접 내가 관찰하고 통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념처에서 십념처, 법념처에 해당합니다. 십념처는 뭐냐면 신수하잖아요. 자,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요. 제가 그 호흡으로 가라, 몸을 느껴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신이에요. 수, 그 느끼라는 거예요. 감각을. 그런 느끼죠. 수예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뭐 그런 걸 공부해요. 그다음 심이 뭐 그럴 때 내가 그 다음에 내 심에 내 마음의 상태가 뭐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고, 또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지를 보는 게 이 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법의 단계는 그 마음의 상태에 드러났으면 이 법의 단계에서는 내 내면의 내 마음 상태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상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우리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혹시 초기 수행하시면 오장예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은데, 오장예나 또는 오온이나 뭐 칠각지나 사성제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러하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럼 내가 화난 상태를 알아차린 건 심이지.
근데 이 화에 대해서 내가 이건 내가 욕망이 지금 그득했구나. 아니면 요런 거를 알고 내 안에서 이 욕심이 가했구나. 요런 것을 또 알아차리고 아니면 이것이 내가 집착이구나 라는 거, 요런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사성제가 적용됐든지 오온이 적용됐든지 뭐 칠각지 이런 거 오장애가 적용됐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같이 분석하고 통찰하는 것까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법념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여기 나오죠.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알고 즐거울 때 알아야 되고, 이 느낌이나 감정의 생주의멸 자각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각하고 알아차려야 되냐. 자, 사념처를 기반으로, 지금 사념처 설명드렸어요. 기반으로 해갖고 사번뇌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번뇌는 오늘 처음 나온 건데요. 그리고 사번뇌를 자각을 하고 육도에서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알아간다. 이제 사번뇌가 뭔가. 사번뇌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생의 생사윤회를 일으키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4가지 번뇌다. 이거는 유식심리학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뒤에 대승기신론과 유식을 또 공부하게 되면서 좀 더 촘촘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들어둬서는 안 돼요. 사번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문사수 과제로 나갑니다. 아만, 아예, 악연, 아치예요. 4가지입니다. 아만이 뭐냐니까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만이에요. 악연은 뭐냐? 자아에 대한 견해예요. 자아의 견해인데 내가 경험을 하면 그냥 경험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투사해. 이건 내 경험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견해가 있어서 견해가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게 되는 또 이유기도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자아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다. 그러면 뭐예요? 의사는 역할이잖아요. 교수다. 스님이다. 다 역할이에요. 부자다. 그냥 내 소유죠. 소유권, 내가 돈이 있는 거지. 또 아니면 내가 이쁘다. 인물이 그렇다. 기준. 상대적으로 미도 서로 시절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소유물이든 지위든 역할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악연에 속해요. 큰 뜻에서는. 자기 역할과 자기 존재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게 악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굉장한 주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위배되면 화가 나. 내가 누군데 그냥 그 역할이니까 그 역할에 맞는 문제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의사거나 스님이거나 아니면 또 스님 중에서도 지위가 높거나 교수거나 교수 중에 지위가 높거나 다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 따져가 내가 60평에 사냐 40평에 사냐 또 어디서 사냐 이게 등등 다 그걸로 자기하고 동일시를 해.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다 악연에 속하고요. 아예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집착이에요. 상대방 자기 사랑은 좋은데 그 사랑이 너무 자아도취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 자아도취적 사랑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자기 중심적 사랑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평범한 누구나 자아도취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병리적인 자아도취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자아도취 가장 큰 차이는요. 병리적인 자아도취는요. 상대방도 자아도취라는 걸 인정을 못해. 그래서 내 뜻에 안 맞거나 내가 원하는데 내 사랑이 안 오면 분노해요. 그래서 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형태를 원해요. 상대도 기분이 있고 상대도 자기에 대해서 다 조치적인 생각이 없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마치 내 욕망의 어떤 그 해소, 아주 속된 표현은 먹잇감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거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얘기할 때는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아도취적인 유형, 병리적인 자아도취적 유형은 자기 먹잇감을 굉장히 정확히 잘 봅니다. 누가 내 먹잇감이 될 수 있는지. 이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는 굉장히, 물론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게
자기중심적 사랑과 집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리적이면 이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니까요. 자, 네 번째는 아치입니다. 아치, 자기 실체에 대한 무지인데요. 1, 2, 3 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게 아치예요.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한마디로 하면 자아에 대한 망상이에요.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망상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4번에 대해서 제가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시고, 네, 이해가 잘 됐으면 그럼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수행 단계입니다. 육도의 각 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일상 속에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각을 하시고, 이해는 여기서 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자각을 하신 다음에 그 상태의 심상태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분이 좀 불편할 때 4번뇌를 딱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데, 그건 없이고 일단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잠깐 이게 여기는 없네. 근데 제가 여기 안 나왔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윤회도 안에서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삼독이거든요. 그리고 수행은 기본적으로 삼독의 해독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삼독을 직접적으로 해독해가 제거하지 않고 왜 4번뇌를 닦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나의 악연아치를요. 그거는 이제 삼독을 직접 해독하려는 시도는요, 부작용을 많이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독이 이게 1, 2년 하루아침에 한 생에서 형성된 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도 억압하면 할수록 더 폭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왜 심지어는 화를 안 내려고 이거 마음 수행을 좀 해가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 그래도 안 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내려고 했는데 니 때문에 네가 부해를 채워갖고 이래서 더 몇 배로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직접 도전하면 100점 100패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거든요. 생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탐진치는 직접 너무 뚜껑 때문에 한 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나무가 너무 무성해봐. 막 가지가 막 너무 무성하고 너무 긴 세월 뿌리 깊다면 그 뿌리채 금방 어떻게 도려낼 거예요? 일단 가지치기를 해야지. 근데 가지를 칠 때 꾸준하게 빡 쳐야지. 정근해가 꾸준하게 가지 몇 개 쳐놓고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성하지. 싹이 2배로 더 자라게 돼요. 그래서 삼독의 주변 가지를 4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하나 더 나와요. 사심사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유식수행에서 다루고 있는 기법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4번뇌와 사심사감법. 그래서 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한데 처음부터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 뿌리채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나의 탐진치 삼독의 업이 너무 이게 인류가 시작된 이래 꼭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최초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 번에 내가 탐욕을 내려놔야지, 화를 내려야지, 내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삼독의 주변에 무성하게 있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4번뇌고 다 심사관이다. 그래서 4번뇌는 뭐냐? 4번뇌는 뭐라고요? 아마나의 악연나치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일상으로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게 비교예요. 이 비교도 자체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비교하면서 배우고 알거든요. 지금 여기가 밝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둠을 경험하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무엇이 길다 어떻게 알아요? 짧은 걸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니까 저건 긴 거고 또 짧은 건 긴 걸 염두에 때문에 짧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비교해서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은 아만과 아만인데 이것이 우월감과 열등감. 그 열등감도 사실 그 밑바탕은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열등감은 우월감을 가장한 모습이고요. 또 우월감은 뭐라고요? 열등감을 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잘난 체하거나 이런 갑질하는 것도 사실은 이면은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현혹되지 않고 이 우월감을 보면은 그 밑바탕은 열등감이구나. 열등감을 보면 그 밑바탕은 우월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일단 좀 했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깨달음의 단계요. 이건 또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이것 또한 후반부에 유식하고 기신론 하면서 배우겠지만 깨달음의 단계라는 게 있는데 기신론에서 4단계를 일단 소개하고 있어요. 자, 범부각입니다. 중생 수준에서 선인 선과 악인 악가예요. 그래서 내가 해롭게 하면 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행을 하지 않은 초보 단계의 각성입니다. 이거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다음 두 번째가 중생 수준이고 두 번째가 상사각이에요. 상사각은요 아직까지 본질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 근데 추리해서 알아요. 그래서 유사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사각에서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 모양과 이름에 상사각은 속지를 않는데 중생 수준은 모양과 이름에 항상 속아요. 누가 뭐다, 내가 누구 뭐 아는 누구다 이러면 그거 혼란해갖고 가끔 사기도 당하잖아요. 근데 이 상사각 수준 되면요 그 수준은 아니에요. 성문 영각 초지보살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수분각 정도 되면 이건 법신보살이에요. 모든 현상이나 모든 존재들을 내가 인식하고 볼 때마다 이거는 내 생각이 투사한 거다. 이렇게 내가 알게 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실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이전의 것이 투사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수준에 그걸 수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대상에 집착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경각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마음이 최초로 움직이는 순간을 자각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 내 마음의 심성, 우리 좀 전에 반야신경 했잖아요. 불생불멸의 그 상태, 오온이 공한 그 상태를 내가 봤다는 거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범부각을 벗어나 상사각에 도전하는 숙제를 했는데 여러분은 4번뇌와 사심사관법을 이번 주에 숙제로 할 거예요. 저는 이 사심사관법이 뭐냐? 이제 사심사관법은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걸 팔풍 지난 시간에 배웠죠. 팔풍 배웠어요? 내한테 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내가 마음이 그냥 파도 칠 때마다 제일 핵심에는 탐진치 삼독이 있지만 일상적에서 마음이 내가 많이 요동치인데 그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8가지 바람이 있다.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엄청 움직이고 명예냐 불명예에 따라서도 그렇게 엄청 움직이고 괴로우냐 즐거우냐에 따라서 엄청 움직인다 했죠. 자, 사심사관법과 이게 삼독을 해독하는 건데 이 상사각에 도전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범부 수준에서. 범부 수준에서 제일로 상사각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서 이름과 모양에 속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과 모양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누가 뭐 어디 뭐 무슨 재산이 얼마다 아니면 누가 뭐 어디 지위가 어떻다 이러면 이상하게 보다도 이렇게 또 누가 뭐 몇 억짜리 차를 보거나 몇 천만짜리 백을 보거나 그러면 항상 눈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옷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사시사관법은 뭐냐면은 중요한 게 여기 보이죠? 명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에 속아. 그 이름은 또 뭐냐면 그 이름에 따라 뭐가 있어요? 덕지 뜻이 있지. 뜻이 의미가 거기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성이나 본 차별까지는 여기서는 우리는 여러분은 안 봐도 돼. 일단은 뭐예요? 명하고 의만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요새 뭐 명품 뭐 엄청 저거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이거 전에 명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행동 연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 연구해 놓은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5가지로 나와 있더라고. 5가지로 인지한다니까, 명품이. 첫 번째 뭐냐니까, 가시할 가치가 있다. 여러분 명품 뭘 들고 오셨어요, 혹시? 이렇게 몇 천만짜리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보통 제가 거기 미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주말에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셔. 왜냐하면은 내가 내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백을 샀는데 어디가 자랑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교회 가면 내가 이 백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부산에 있는 어떤 불자님 한 분이 본인은 겨울 되면 서울에 가끔 온대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해. 아주 신기해서. 근데 왜 오냐 했더니 부산은 날이 너무 따뜻해서 그때 밍크 코트가 엄청 비쌌나 봐. 근데 날이 너무 따뜻해가 부산에서 밍크 코트를 입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서울을 한 번씩 온대. 그때 뭐 백화점이라 봐요. 롯데백화점이 있었어, 명동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 밍크 코트를 다 입고 이렇게 나타난다는구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외국 논문인데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니까 고유하다는 거지. 명품 그게 좀 고유하고 이렇게 뭐 흔하게 뭐 이렇게 도매급으로 팔지를 않나 봐. 그러니까 고유하고 독특하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5개로 드러났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가치가 있고, 네 번째는 감정적, 정서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겠어요, 기분? 명품을 했을 때 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좋다, 이 말이지. 뭐 디자이너 옷을 입었다든지. 그 다음에 5번째가 품질 자체도 또 가치가 있다네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사심사 간보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걸 한번 아주 옛날에 제가 발표할 때 했던 건데, 이게 샤넬, 구찌, 이 여전히 비싼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샤넬에 줄 선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2021년도에 3월에 중국의 베이징이라네. 이런 사실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흔하게 그 논문 말고 그 앞에서 소개한 거, 이거는 훨씬 리뷰예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아카데믹하게 조사한 거에 명품을 좋아하는 5가지 이유를 했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뭐 이런 사이트에 소개한 걸 보니까 여기도 5가지를 해놨어요. 고유한 디자인이 고유하다. 품질이 우수하다.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동네 인근에 여름에 농장이 하나 있는데 애들 데리고 이제 농장을 견학을 갔거든요. 양 키우는 농장이야. 그럼 뭐 주인이 가가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뭐 그냥 굉장히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양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양이 내 그 적삼 길게 본 적삼을 무로 뜯는 거 먹으려고. 근데 그때 사실 여름에서 3배였거든요. 그 적삼을 먹으니까 그 주인이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면서 너무너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와, 우리 양은 유기농밖에 안 먹는데, 아니 이게 스님 옷이 유기농이냐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3배 설명을 막 해줬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봐서는 그냥 전혀 뭐 명품도 아니고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가치가 뭐예요? 명품이라는 자기 직업적인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양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 그래서 저 그것도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오래된 얘기인데도. 그래서 사람마다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은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우수한 품질.
그러니까 자기 양을 기준에 우수한 품질을 내가 입었다고 굉장한 인상을 받더라고. 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따지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 입었으면 막 사재키는 거야. 그죠? 아니면 내가 또 개인적으로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이 있으면 또 내가 그걸 또 사. 그러니까 우수한 품질, 브랜드 평판 이런 것보다 조금 그런 개인적인 요소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브랜드 평판에 따라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제품에 얽힌 어떤 사람들 스토리를 좋아해서, 또 사회적 지위 속에서 자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명품을 좋아하는 게 이런 사이트에 있는 건데, 제가 앞에서 본 거 굉장히 5가지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사람들이 명품을 쫓는지. 그런데 그 자체도 좋지만 실제로 꼭 그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 상황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 보세요. 전 재산이 많지도 않는데 전 재산 다 부어가지고 백을 하나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5가지가 이게 이 균형 맞게 조화롭게 이게 나한테 주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이미지라든지 내 가치나 이런 거 이전에 내가 내면으로 훨씬 더 많이 불안정하고 훨씬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소비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의식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굳이 환경 문제를 안 따지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 과하게 끌려가서 자각을 못한 나머지 내가 무리한 소비를 하거나 무리하게 이걸 하는 순간에 문득 나의 내면의 실질적인 삶의 균형 감각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옛날에 아주 한 30년 전에는 직장인들이 그때 한 상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막 먹고 가시해가지고 파티하고 나서 한 달, 2달, 6개월을 그렇게 할부로 그냥 갚느라고 고생한 적도 있었어요. 직장에 이렇게 과시로. 그러니까 이 과시의 이런 것들도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름이 있더라도 이제 요거 사심사관법을 하면 굉장히 멋져요. 왜냐하면은 의의가 있잖아요. 이 이름이 멋이다, 직책이 뭐다, 거기에 따라서 과도하게 내가 지불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출가 전에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럼 같이 어울렸으니까 똑같이 얼마씩 내서 그렇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이가 상당히 부자였어요. 자기가 부자는 아니지, 부모가 부자였는데 똑같이 평소에 내가지고 커피 세트 그런가를 뭘 하는데, 다들 아유 그 사람한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내자는 거예요. 아니 왜 공평하게 안 내고 왜 그이 부자란 이유로 더 내야 되는데, 난 반대. 그러니까 자기 그래도 더 내지. 왜냐면 그 집은, 그래서 제가 그럼 너네끼리 해라,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부자란 이유로 왜 다른 친구도 똑같이 해줘야지. 요즘 그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죠, 요즘. 직책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명하고 의의를 정확하게만 해도요, 내 소비하는 형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의의 좋아. 그런데 내가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쓰는 게 정말로 거기에 덕지덕지 붙은 내 이미지나 내 명예나 아니면 내 가치가 진짜 올라가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 사기를 치려면. 아니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때 굉장히 다르게 대우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런 거가 아니라요, 무조건 심하게 극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따져봐야 돼요. 이 물건을 내가 소비할 때 과연 이 물건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유식 수행을 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한 끼에 10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도, 그때는 최고 고급이었어요, 유식 수행할 때. 10만 원짜리도 먹어보고 4천 원짜리도 먹어보고 또 5만 원, 3만 원 쭉 먹어보면서 거기서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그때 당시 10만 원짜리는요, 먹을 때 정말 10만 원을 먹는데 분위기나 내가 10만 원을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도 그게 굉장히 강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음식의 재료와
품질과 분위기와 때로는 우리가 분위기를 누리고 싶기도 해요. 좋다 이거야. 근데 정말로 그 이름에 붙은 것과 그 이름에 맞는 의죠. 앞으로 가요. 의, 뜻입니다. 그 이름에 붙어진 의미하고를 그것만 잘 보면 그 다음에 본질, 자성은 본질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옷이면 옷이고 가방이면 가방이고 의자면 의자고 탁자면 탁자인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자성이나 차별까지는 좀 더 초세간적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일단 법무 수준에서 명의만 정확하게 따져봐도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사심사관법이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이름과 이름에 붙여진 의미를 얼만큼 고려하는지. 근데 뭐 일상에선 잘 안 하겠지만 명품을 하나씩 장만할 때는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뭐예요?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한 그거에 걸리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뭐 그렇다고 과도하게 그런 거를 무시하고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쫓아가는데도 어느 만큼인지 이걸 잘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 겉으로 뭐 그거 뭐 좋아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보고 뭐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냉혹하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네 주제에 그런 걸 이렇게 정말로요. 이 형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수행을 할 때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어떤 마음인지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잘하면 노후 대책하는데 불안이 줄어들고요. 훨씬 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몇 년간 했었거든요. 사심사관법을. 사본례도 많이 했지만 사심사관법을 하고 나서 그 약간 좀 뭐 옷을 입거나 뭘 하는데 그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아무튼 뭐 원래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가 그렇게 그 외형적인 또는 물건을 사는데 그게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옷이 됐든 가방이든 신발이든 좀 더 실용적인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사심사관법, 명상실습은 이제 출세관법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는요 이 사본례도 그렇고 사심사관법도 사실 실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오늘은 실습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가만히 제 말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공간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방으로 가보세요. 심각하게 자세 안 고쳐도 돼요. 그냥 지금 안방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거실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주방도 쭉 보세요. 자, 여러분의 주방과 안방과 거실, 옷장, 화장실 쭉 한번 훑어보세요. 다 가고 있죠? 가셨죠? 예, 거기에서 한번 물건들 한번 조금 내가 출혈이 심한 물건 한번 살펴보세요. 약간 가했다 이런 거. 그때 내가 어떤 거기에 뜻이 있었는가. 아까 5가지 좀 생각해 보시고 뭐 한 번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기에서 막 10가지 이상 드러나 보이면 그건 좀 많이 좀 힘든 케이스라고. 막 한두 가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한 개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너무 드라이해요. 한 개쯤은 좀 폼도 내야지.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또 본인이 너무 드라이해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드러나면 다른 형태로 자기 가시를 하거든요.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요 어떤 형태로는 탐진치가 있어요. 근데 그 탐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 물질적이나 그런 면에서 그게 없다면 틀림없이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그냥 다만 너무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균형 감각을 잃을 정도로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한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 화장품이 됐든 여러분의 화장품이 됐든 여러분의 주방 기구 됐든 이렇게 그걸 보시면서 이게 너무 과도한 출혈이 됐거나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시욕이었는지 과시의 가치가 있었나 고유 독특했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뭐 그런 같이 사회적으로 남들이 주변이 또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내 기분이 좋은 그런 가치가 있었는지 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 간단히 끝내고 4번 내 아마나의 악연아치 실습도 좀 길게 원래 하고 나눔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긴 어렵고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죠. 뭐. 지난 2주간 어떠했나. 굉장히 힘든 순간에 지난 2주간 한번 쭉 또 이번엔 공간 여행 말고 시간 여행 해보세요. 시간 여행. 지난 2주간을 쭉 보면서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내 기분이 안 좋았던 거. 그랬을 때 거기에 비교해서 4번의 노래 들으셨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랑의 욕구나 인정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악연이에요. 내 셀프 이미지, 내가 이렇다, 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에 거기에 좀 거슬렸는지 아니면 뭐 아치 네. 아치 같은 경우는 이 아만 아의 악연 자체가 잘 안 보여지면 전체적으로 아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인간관계에서 그런 기분이 언짢았거나 안 좋았을 때 그런 점이 있었는지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다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4번 내하고 사심사관법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정말로요.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약간 의식해서 조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세간적 간신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 세간적 방법에 대해서는 해봤고요. 출세간적 간신법입니다. 금강경에 보시면 일체유의법 여몽항표영 여로여겨전 응장의 시간이 일체유의법이란 건 뭐예요? 일체가 뭐예요?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인연합에 의해서 생겨난 일체의 것들은 꿈 같고 한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번개처럼 보라. 아까 처음에 볼 때 이번에 마음 보는 법 본데 지금 앞에까지 우리가 세간적인 마음 보는 법이고요. 요거는 출세간적으로 마음을 보는 법입니다. 자, 꿈과 같고 한영 같고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번개같이 봐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생멸현상의 무상함을 깨달아 탐진치 이거는요, 이걸 보시게 되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뭐요? 곧바로 소멸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 간신법을 출세간적 간신법을 하면 또 부작용이 뭐냐니까요. 세간적인 간신, 진짜 내면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세간적 간신법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우는요, 이게 도피적 방식이 돼요. 실제로 그거 많이 봐요. 굉장히 억압적이고 도피적으로 돼서 굉장히 사람이 유연성하지도 않고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아주 자기 이게 되든가 고집스러움과 아주 특이함이 되든가요. 또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무감각 형태처럼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는 우울한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조금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세간적인 간신법 있죠. 사번뇌와 사심사간법을 충분히 하시면서 그게 제대로 쭉 되게 되면, 육도를 보게 되면 이 간신법은 점차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그거 하지 않고 이걸 곧장 보게 되면요, 삼독이 제거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삼독이 꽁꽁 이렇게 왜 냉동되듯이 돼갖고, 여러분 냉동은 어떤 상황입니까? 냉동은요 얼어있지만 이 일상 온도에 갖다 놓으면 다시 뭐예요? 여러분 저 떡 급냉시켜 보셨어요? 어떻게 돼요? 냉동시켰다가 실온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말랑말랑해져. 걔가 다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차라리 나은데, 냉동에 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되죠? 떡이 굳어가 이제 정말 요상해지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곤란하죠. 그래서 이걸 막 혼용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를 잘 못 보고요, 자기에 대해서 엄청 착각하게 돼요. 내가 진짜 깨달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진짜 나는 뭐 아주 그냥 욕심이 없고. 근데 보면은 다른 형태로 왜곡되고 뒤틀린 욕심으로 명예욕이나 뭐 팔풍 있죠? 그런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보면서 상태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출세간법은 그렇게 우리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 볼게요. 출세간적 간신법 여몽간이에요. 이 앞에 보세요. 일체 율법 할 때 여몽이자 꿈처럼 봐라, 환영으로 봐라, 물거품으로 봐라, 그림자로 봐라, 이슬처럼 봐라, 번개로 봐라 이랬죠. 요거를 이제 6개를 다 풀었어요. 여몽간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은 꿈과 같이 봐라. 여환간이에요. 내가 지금 견모하고 인식하는 모든 정신적인 물리적인 이런 현상들을 환으로 봐라요. 내가 그 쫓아가는 거 있죠? 명품을 쫓아가고 잘난 사람을 쫓아가고 지위를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본질적으로 환과 같다. 그런데 내가 안에 근본적인 탐진치를 잘 다뤄주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요? 남이 보면 마치 도인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아주 요상한 형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면 안 되고 그냥 이해를 하셔라. 왜냐하면 우리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도 하고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요. 여포간입니다. 일체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물거품과 같이 보라 이래. 우리가 일체 뭐예요? 감수하는 거,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거 있죠?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게 평소에 뭐라고요? 물거품과 같다. 앞에 그 위에 여한가 뭐예요? 세간법이 일체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 정신적 현상들은 뭐예요? 환이다 이렇게 봐라. 여영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쫓아가는 대상을 그림자로 봐라. 시임영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쫓아다니는 거 있죠? 뭘 쫓아가니? 여러분은 뭘 쫓아가세요? 평소에? 그 쫓아가는 게 사실은 뭐라고요? 그림자 같은 그 쫓아가는 게 실체가 아니다. 여로간입니다. 이 몸은 이슬과 같으니 이슬같이 보라. 이슬이 뭐예요? 아침 햇살이 똥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슬은 사라지죠? 그러니 이 몸도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때가 되면 사라진다. 물론 뭐 우리가 느낄 땐 그렇지 않죠. 100년은 꽤나 긴 세월이지만 돌이켜보면 이 삶도 뭐 그렇게 길진 않죠. 그죠? 근데 여정간이에요. 현재는 번개같이 지나간다. 그러니 현재를 번개같이 봐라. 이 현재법. 그래서 이 6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 상태를 너무 저거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육신이 있고 감정도 있고 관계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하면은 본인 스스로는 매우 뭐 한소식 해 보이나 주변에 나 가족이 볼 때는 약간
속된 말로 맛이 가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심해지면 대화도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 순간에 이런 걸 좀 적용해 보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하게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지내실 만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엔 정말 이 몸이 있을 같다라고 느낀 적도 있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물거품 같죠. 자, 그래서 요걸 또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 곡을 감사한데 별 지장 없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들으시지만, 제가 이걸 작사할 때는요, 참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이 노래를 짓고부터 늘 눈곱이 끼인다니까요. 게다가 또 우리 여기 있는 요 덕산 스님 있고, 또 저희 줌에 나오는 또 지우 스님이 있어요. 그 이 두 스님이 또 서포트를 안 해주면 뭐하지. 참고로 덕산 스님이 이게 휴먼 스피릿 대표예요. 제가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출세간접 간신법을 또, 했는데, 여기 안 실려 있는 건 뭔 사연일까요? 이거 나오네. 자,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세 분 만난 그 그룹 말고 좀 바꿔서 또 세 분씩 잠깐 만나서요. 여러분이 평소에 사번뇌와 사심사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주로 머무는 세계는 어디인지 수시로 자각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기록해 봅니다. 사번뇌 자각하기, 사심사감법 실천하기. 혹시 사번뇌가 뭔지 사심사감이 뭔지 잘 모르십니까? 오늘 했는 거 휴먼 스피릿 거기에 이 얘기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 한번 해보셔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과제풀이 계속 풀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주에 과제가 있을 뿐입니다. 일상에서 하는 거는 사번뇌가 사심사감법을 통해서 내가 6대에 어딘지를 아시네. 연결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줄 맞춰가 앉아있는 경우를 처음 보고, 그리고 빈 방석을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좀 익숙치가 않는데, 제가 적응해야 하는 부분과 적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적응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빈 방석을 많이 깔아놓는 거나, 여러분들이 줄 맞춰서 앉아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3기 하고 반야신경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부처님께 향하고 모으고, 평소에 저 뒤에나 이런 데는 저 의자도 좀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지금 저기 해옥스님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앞에 너무 보고 싶은데 저기 앉아서 소리도 잘 못 듣고 그렇게 이렇게 힘드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자리도 좀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 끝났잖아요. 다음에 법당에 들어오실 때 손님의 마음으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오셔요? 뭐 주인까지는 아니지만 또 혹시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오셔서 방석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그리고 저 뒤에 의자도 이렇게 좀 먼저 오신 분들이 좀 놓으시고 그러시면 3회기쯤 됐으니까 제발 저를 너무 긴장하게 하지 마시고 프리하게,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은 굉장히 공손하게 하시되 그 외에는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인상도 너무 딱딱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원래 웃기는 형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웃길 수도 없고, 여러분은 굉장히 이런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걸 잘, 이 경계를 잘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거는 우리 진명스님의 몫이지 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성격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게 강의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게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어떨 땐 그 학회 가갖고도 내 요청을 너무 많이 안 들어주면 질문 잘 안 받고 내용도 반은 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부처님께 귀한 침향을 들고 와서 이렇게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착하게 선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복장도 좀 자유롭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과도한 복장을 보면 일단 좀 쫄리거든요. 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경직돼. 그래서 방석도 너무 단정하고 이러니까 막 좀 그래요. 여기 질문 이 세상에 미안합니다. 질문인데 4번뇌랑 4심사관법에 대해 한 번 더 간단히 설명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적용해서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되돌려 보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질문은 진짜 감사합니다. 휴먼 스피릿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소그룹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신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네,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 어디에 자주 머무른지 살피고 주된 마음의 상태에서 4번 내로서 자각해보고 사심사관법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마음을 비춰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각각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내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안 하셔도 돼요. 4번에만 보셔도 되고, 사심사관법만 보셔도 되고, 6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 그냥 보시다 보면 다 연결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둔 건 뭐냐면,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걸 또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드린 거고요. 각각이 더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리포트로 내는 거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질문 전부입니까? 그런데, 질문 많네요. 끝입니까? 그러면 4번뇌하고 사심사관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떤 인간관계나 일상에서 기분이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노래처럼 잠깐 멈추고 숨을 쉬고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 느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주로 기분이 나쁘면 우월감 느낄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이겠죠. 비교해서 부러움이 일어났거나 질투심이 일어났거나, 그 다음에 그럴 때 아만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작동합니다. 기분 나쁠 때는 아만은요. 그 다음에 악연이란 건 뭐죠? 지가 나한테 감히, 아니면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보면은 악연이 많이 작동하고요. 아애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날 사랑해줘, 내 뜻을 따러,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분이 나빠져요. 그럴 때 아애가 많이 작동돼 있고, 그리고 또 그때는 아견과 아만도 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라는 건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난 다 하기 힘들어.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내가 순간순간 비교할 때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치는 잊어버리시죠. 그리고 나 잊어버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심사관법은 뭐냐면, 명하고 의만 보라 그랬잖아요. 명과 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이름에 내가 어떻게 끌려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인이란 이유로, 아니면 명품이란 이유로, 아니면 부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그런데 어떻게 끌려가는가를 보시면 여러분 뭘 볼 수 있겠어요?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 무시하고 있는 마음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우쭐대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굉장히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혹시 뭘 좀 얻을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불안해서 내가 안 잘리고 싶어서 뭐 온갖 그 사심사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주로 이제 물건에만 예를 들었어요. 일단 내 일상에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또 이제 선물을 할 때도 의외로 작동 많이 하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동참하셨을 거예요. 그 화재 때문에 그 올라갔던데 그럴 때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분은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거 혹시 공개되면 내가 너무 작게 내면 창피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안 하는 분들은 혹시 이거 다른 사람 하는데 나만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떨 수 있을까? 이런 온갖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반드시 비교하는 마음도 들어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문화권에서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턱없이 내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이미지를 좋게 하려니 나한테 너무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내 마음을 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대우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100% 내 잘못은 아닌데 그냥 내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구나. 그렇지만 남이 어떻게 보든 내 형편에서 내가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그게 얼마가 됐든 그냥 나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게 굉장한 그게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나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서 했어. 그럼 부담을 안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나는 너무 내기는 싫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해. 여기 왜 올렸어? 이런 비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여긴 수행하는 데인데 왜 여기에 이런 걸 올렸어? 실제로 이제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아, 올려서 참 좋다. 내가 마침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분도 있고, 그 둘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뭐예요? 내가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 수행에서는요, 내 마음의 그런 상태를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나는 싫어. 내가 지금 낼 형편도 아니야. 내가 얼마를 내? 5,000원을 내? 10,000원을 내? 5,000원, 10,000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더 낸다 생각하면 내가 좀 불편하고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괜히 비난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비난하든가, 아유, 나 이렇게 형편이 나빠가지고, 아니면 뭐, 여기다 왜 수행하는데 이런 걸 올렸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반응이 오는데, 다 괜찮아요. 다 자연스럽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는 게 괴롭고 불편하고 싫거든요. 짜증나고. 그 괴롭고 불편하고 싫을 때, 아, 네가 괴롭고 불편하고 싫어하는구나.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다독여 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를 이상하다고 취급하고 나쁘게 했는데, 그래, 그렇게 자기를 다독여 줘야 내는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거든요. 지는 왜 내? 이렇게. 뭘 그렇게 잘난.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도 다 훌륭해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저도 조금, 아,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낼 때도 내는 마음에서도 그런 게 오고, 안 낼 때 안 내는 마음도 그런 게 있는데, 이 수행 결사에서 이 취지에서 어떤 분은 정말 불편하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 내가 여기 동참해서 좋다. 제가 정확하게 그 둘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은요, 그 두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다 공감이 가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도 0.001도 공감이 안 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안 일어났어요.
100% 공감 갔어요. 그리고 또 내는 분에 대해서도 또 100%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프리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감도 자유로운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프리하게 오시고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시지 이렇게 막 경직된 것은 좋은 이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하기에 부처님 법을 배우기에 좋지 않아요. 부디 그리고 오실 때 꼭 손님으로 오지 마셔요. 3주부터는 자유롭게 오셔서 편안하게 여기 또 질문이 나왔어요.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닌 감각에 의한 번뇌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큰 소리, 안 좋은 냄새 등에 감각에 의해서 이 큰 소리나 안 좋은 냄새 등에 대해서 본인이 주변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건가요? 그러면은요, 주변의 감각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아까 여기서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을 때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 거슬리거든요. 일단 내 감각이 많이 거슬려요. 그럴 때 제가 그 감각에 대해서도 그냥 편안하게 놓고 그냥 인정해 보세요, 수행해 보세요 말했잖아요. 그러듯이 내 안에서 뭐가 있냐면 판단이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인 판단. 어떤 무의식적인 전제냐면은 지금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이 큰 소리는 나쁘다. 그리고 이 안 좋은 냄새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를 알아차리시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그 큰 소리나 큰 소리 날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떨리네. 아니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 소리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큰 소리를 큰 소리에 대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라는 내 무의식적인 전제를 자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안 좋은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찍 하고 이러셨을 때 만약 여기 또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주 순간적으로 난 이걸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아니 뭐야 수행결사하는데 미리 준비해 놓고 해야지 저런 것도 점검 안 했어?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났거나 집중해서 명상하는데 찌그럭거리거나 이런 소리가 났을 때 여러분이 아니 명상하는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거려 이렇게 났다면 여러분의 진심은요 그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은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집중하고 싶은데 그 소리가 내 집중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 모형민가 그 하재도 마찬가지예요. 난 내고 싶거나 나도 따뜻한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뭔가 이 상황이나 조건이 나를 불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마음이 냉정하거나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 판단이 일어났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거칠고 판단하고 이렇게 부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더 깊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바람은 내가 집중하고 온전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받아들여 봐라 했지만 더 깊은 마음은 내가 집중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싶구나. 내가 여기 온전하게 더 잘 알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저기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분 초과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줌에 계시는 분들도 수고하셨어요.